여름마다 전기세 고지서 보실 때 이렇게 말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 에어컨을 맨날 켜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사실 저도 작년 여름에 그랬어요. 하루에 에어컨 3시간 정도 켰는데도 전기요금이 14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거실하고 안방만 좀 시원하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되려 걱정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요, 올해는 한 달 전기세가 8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에어컨을 덜 켠 것도 아니고 집을 새로 바꾼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전기세 줄이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을 덜 쓰지 않고도 전기세를 줄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 그 중에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꿀팁들만 골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외기 관리가 반이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은 실내기만 신경 쓰세요. 실외기? 그거야 밖에 있으니까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외기 위에 뭔가 올려두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집 중에 실외기 위에 빨래 건조대, 스티로폼 박스, 심지어 라면 박스까지 올려놓은 집이 있었어요. 아까워서 놔뒀지 하셨는데 그게 바로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실외기는요, 열을 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위에 뭔가 올려져 있으면 그 열이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과는 에어컨이 더 세게 돌고 전기세는 2배로 늘어납니다. 꼭 확인하세요. 실외기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기. 실외기 뒷면과 벽 사이 최소 30cm 이상 확보. 환기가 잘 되도록 실외기 주변을 막지 않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식물을 심어두시는 분들 계시죠? 그린 커튼이라고 해서 좋다고들 하는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물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덩굴 식물은 실외기 그릴에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실외기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키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 실외기가 더위를 덜 받아서 효율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두 번째, 선풍기 배치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선풍기입니다. 그런데 선풍기를 어떻게 두느냐?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두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그건 겨울철 환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름에는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또는 벽 쪽으로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마주보도록 배치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선풍기로 위쪽에 더운 공기를 아래로 보내면 실내 전체가 훨씬 빨리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짧게만 틀어도 되고 전기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건 정말 단순한 원리지만 효과는 큽니다. 선풍기 방향은 창문이 아니라 천장 또는 벽 쪽. 높이는 높게, 각도는 아래로. 에어컨 바람과 마주보도록 두면 냉기 순환 효과가 더 커집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께 특히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면 관절에 좋지 않으니까 벽이나 천장으로 틀어놓고 간접 바람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에도 좋고 냉기 순환 효과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선풍기를 발 쪽으로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발이 시원해지면 체감 온도가 3도 정도 낮아져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여도 충분히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숨어있는 전기 도둑 찾기.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가 안 줄어든다면 TV보다 셋톱박스를 먼저 의심하셔야 합니다. TV는 껐는데 전기세가 왜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셋톱박스, 공유기, 프린터처럼 겉보기엔 꺼져 있는 기기들이 사실은 하루 종일 전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셋톱박스는 하루에 1kW 이상, 한 달이면 수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형님 댁 멀티탭을 개별 스위치형으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달부터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TV만 끄지 말고
셋톱박스 전원까지 완전히 꺼야 합니다. 멀티탭에 개별 스위치 있는 제품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스위치를 꺼야 절전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달 모이면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냉장고 뒤쪽 먼지 말이에요. 냉장고도 에어컨처럼 열을 밖으로 버리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먼지가 쌓이면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됩니다. 1년에 2번 정도 봄, 가을로 냉장고를 조금 끌어내서 뒤쪽을 청소해 주시면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벽 사이도 10cm 정도는 띄워두셔야 해요. 네 번째, 에어컨 사용법의 진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에어컨은 오래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일부러 30분 켜고 1시간 끄고 또 나중에 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방식이 전기세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처음 켜는 순간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력 피크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자꾸 반복하면 오히려 전기세가 더 올라갑니다. 차라리 처음엔 강풍으로 빨리 냉방하고 그 다음에는 약풍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절약됩니다. 처음엔 강풍으로 빠르게 냉방, 설정 온도 도달 후 약풍 유지, 자주 껐다 켜는 것보다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전략. 많이 틀어서 전기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주 꺼서 더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 설정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18도, 19도로 확 낮춰놓고 시원해지면 끄고 더워지면 다시 켜고 하시는데 이것도 비효율적입니다. 26도나 27도로 설정해놓고 계속 틀어놓는 게 훨씬 절약됩니다. 처음엔 조금 미지근할 수 있지만 30분 정도 지나면 충분히 시원해져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28도 정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으시면 충분히 시원하면서도 전기세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 구조와 배치의 과학.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방 구조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방 구조가 막혀 있으면 효과 없습니다. 특히 에어컨 앞에 장롱이나 소파, 책장 같은 큰 가구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냉기가 막히고 센서도 온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에어컨 앞은 반드시 비워두기. 벽을 활용해서 바람이 반사되도록 배치. 커튼은 바람이 통하는 재질로 교체. 이렇게 구조만 살짝 바꿔도 실내가 훨씬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세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니어 분들께 특별히 중요한 배치법이 있어요. 혹시 안방과 거실에 각각 에어컨이 있으시다면 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을 열어두면 시원한 공기가 다 나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두 개의 에어컨이 서로 도와주는 효과가 생겨서 각각 따로 틀 때보다 전기세가 더 적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복도나 현관까지 시원해져서 집 전체가 쾌적해집니다. 여섯 번째, 창문과 햇빛 차단의 위력.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바로 창문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틀 때는 창문 닫아야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도 요령이 있어요. 오전에 집을 환기시킬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서 밤 사이에 쌓인 더운 공기를 다 빼내세요. 그리고 햇빛이 강해지는 오전 10시 이후에는 창문을 완전히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 햇살이 정말 강하니까 오후 2시부터는 반드시 커튼을 쳐두셔야 해요. 이것만 해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커튼 색깔도 중요해요. 짙은색 커튼보다는 흰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밝은색 커튼이 햇빛을 더 잘 반사시켜서 실내 온도를 낮춰줍니다. 요즘 나온 차열 커튼이나 차열 필름도 효과가 좋아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간 전기세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대별 전기요금 활용법.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시간대별 전기요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기요금이 하루 종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는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릅니다. 보통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비싸고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가 가장 쌉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에어컨 사용을 조금 줄이시고 그 대신 밤이나 새벽에 미리 집을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전기요금이 가장 쌀 때이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을 확실히 시원하게 만들어 두시면 오후까지도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8번째, 에어컨 필터와 청소의 중요성. 에어컨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더러운 필터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하고 그러면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께서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무거워서 빼내기도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분들께 부탁하시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요즘은 에어컨 청소 서비스도 많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 청소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청소 방법도 있어요. 에어컨 앞쪽 그릴 부분만이라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에어컨을 켜기 전에 앞면을 한 번 닦아주시고 끈 다음에도 한 번 닦아주시면 먼지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9번째, 습도 관리로 체감 온도 낮추기. 마지막으로 습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더 덥게 느껴지고 습도가 낮으면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습도만 잘 관리해도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제습기를 따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간단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환풍기를 틀어두시면 집안 습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빨래는 가능하면 밖에서 말리시고 실내에서 말릴 때는 선풍기를 함께 틀어서 빨리 말리는 게 좋습니다. 또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이 얼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큰 그릇에 얼음을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아두시면 간단한 에어쿨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전기세 절약에도 도움이 돼요. 실천 체크리스트와 마무리.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전기세는 최소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기 정리, 선풍기 방향, 가구 배치 이 세 가지는 오늘 당장 해보셔도 좋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실외기 위에 물건 치우고 주변 청소하기, 선풍기를 천장이나 벽 쪽으로 틀어서 냉기 순환시키기, 셋톱박스, 공유기 같은 대기 전력 차단하기, 에어컨 자주 껐다 켜지 말고 꾸준히 유지하기, 에어컨 앞 가구 배치 바꾸기, 오후 시간대 햇빛 차단하기, 시간대별 전기요금 활용하기, 정기적인 에어컨 청소하기, 습도 관리로 체감 온도 낮추기.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실천하시면 올여름에는 정말 많이 달라진 전기요금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이런 정보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시원한 여름, 부담 없는 전기세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니어 키다리 등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여름철 안전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